이와 같이 각 페이지에 여러가지 폰트, 다양한 폰트가 정의되어 있지만 내가 원하는 폰트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만든 매크로 파일을 이렇게 불러서 실행을 해주면 모든 페이지의 폰트가 테이블 안에 있는 글자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잔머리 대마왕입니다. 오늘은 MS 오피스 매크로를 이용해서 파워포인트 폰트를 통일하는 작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MS 오피스에서는 VBA를 이용하여 간단한 활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엑셀에서 이 VBA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파워포인트나 워드에서도 간단한 기능 구현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파워포인트에서 이 매크로 기능을 활용하여 폰트를 통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파일에 옵션에 들어가서 먼저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개발 도구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안의 옵션에서 보안센터에 보안센터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이 매크로 파일이 저장될 폴더를 저장해 놓거나 아니면 매크로 설정에서 모든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게 속성을 바꿔줘야지만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매크로를 만들기 전에 먼저 파워포인트 파일의 구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 파워포인트의 구성을 알아야 파워포인트 매크로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의 구성은 하나의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 안에 여러 장의 슬라이드가 들어있고, 각각의 슬라이드에는 각각의 여러가지 쉐이프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 매크로 파일이 한 역할은 프레젠테이션 내에 있는 슬라이드 번호를 하나씩 증가시키고, 슬라이드 내에 있는 쉐이프를 역시 하나씩 다시 증가시키면서 모든 쉐이프에 텍스트 프레임 속성이 있을 경우에는 폰트를 모두 바꾼다 라는 것이 이번에 만들게 될 매크로의 동작 원리입니다. 동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슬라이드 1,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계속 슬라이드 번호를 증가시키면서 각 슬라이드에 있는 쉐이프 번호를 하나부터 끝까지 역시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각 쉐이프에 텍스트 프레임이 있으면 폰트를 지정한 폰트로 바꿔라, 이게 핵심입니다. 다만 한 가지, 테이블이 있을 경우에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이블에 대해서는 테이블 안에 있는 칸 하나하나에 대해서 폰트를 바꿔라 라는 부분이 명령줄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게 되고요.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매크로 내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만 주요 속성 값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폰트를 자동으로 바꾸는 매크로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눌러주시고요. 이번에 만들 매크로 파일은 별도의 하나의 창을 띄워서 그 작은 창에서 필요한 값을 가지고 와서 실행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프로젝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사용자 정의 폼을 하나 추가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간단한 폼이 하나가 생기고요. 이 폼의 컨트롤에서 먼저 레이블을 2개를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상자를 2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위에 있는 레이블의 이름을 영문 폰트로 바꿔주고요. 밑에 있는 레이블의 이름을 한글 폰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텍스트 박스의 이름을 txt 이 폰트로 바꿔주고, 이 두 번째 텍스트 상자 이름을 txt h 폰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튼을 하나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이번에 추가해줄 명령이 버튼의 이름은 실행 run으로 만들도록 할 거고요. 이 버튼의 설명에 대해서 이 버튼에 동작되어 있는 이 값은 변환으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적당한 사이즈로 나눠주고요. 잘라주고 요 기본 값으로 영문 폰트에다가는 아리엘을, 한글 폰트에는 궁서체를 만들어 놓도록 궁서체를 입력을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환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이 이루어지게 하는 부분에 이제 코딩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정리했었던 내용, 매크로에 들어갈 내용이 뭔지를 한번 좀 여기 붙여놓고요. 그리고 이 영역은 모두 주석으로 일단 처리해 놓고요. 그 다음 주로 사용하게 될 속성값에 대해서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번호를 뜻하는 슬라이드 번호와 쉐이프 번호를 뜻하는 정수값을 하나를 만들어주고, 한글 폰트와 영문 폰트 이름을 저장시킬 문서 값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테이블을 다루기 위해서 만들 테이블 값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표에서의 칼럼과 로우 값을 입력하기 위한 변수를 하나 더 입력해 두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바꿔야 할 한글 폰트와 영문 폰트의 값을 집어넣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글 폰트는 아까 전에 만들었던 텍스트 h 폰트의 값을 점 밸류를 가지고 오고요. 영문 폰트는 아까 전에 만들었던 텍스트 상자, 영문 폰트가 들어간 텍스트 상자의 값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슬라이드를 쭉 증가시킬 거기 때문에 슬라이드 넘버를 1번부터 이 파워포인트의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액티브 프리젠테이션의 슬라이드의 카운트를 하면 이 총 슬라이드 개수를 세알려서 이 값을 맨 마지막에 넣게 되고요. 여기까지 슬라이드 번호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쉐이프를 첫 번째 쉐이프부터 마지막 쉐이프까지 증가시키면서 하는 동작을 넣겠습니다. 쉐이프 넘버를 1번부터 이번에는 액티브 프리젠테이션 이번엔 슬라이드 지정된 번호의 슬라이드의 쉐이프의 역시 마찬가지로 쉐이프의 카운트를 하면은 쉐이프의 첫 번째 쉐이프부터 마지막 쉐이프까지 모두 순차적으로 이 폼은 안에 들어가 있는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조건문을 넣겠습니다. 만약에
액티브 현재 프레젠테이션의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해당 슬라이드의 쉐이프, 해당 쉐이프의 해당 쉐이프에 텍스트 프레임이 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has text frame, 텍스트 프레임이 값이 있으면 요 사이에 있는 부분들을 실행을 할 겁니다. 텍스트 프레임이 있으면 해당 텍스트 프레임의 폰트를 바꿔줘야 됩니다. 아까 전에 봤었던 한글 폰트와 영문 폰트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으니 이 설정 값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한글 폰트 영역은 이렇게 값을 한글 폰트 H 폰트로, 그리고 영문 폰트를 이 폰트로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텍스트 프레임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건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 소스 코드에서 번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각각 정확하게 여기서 정의한 변수를 넣어야 되니까 슬라이드 번호, 그리고 쉐이프 번호, 이렇게 넣으면 소스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매크로 파일이 정상 동작하기 위해서는 파일을 저장할 때 매크로가 포함된 문서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기존의 프레젠테이션을 저장할 때 매크로 사용 프레젠테이션으로 해서 저장을 해주면 저장을 하면 이렇게 확장자명이 pptm으로 바뀌면서 이제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러면 전에 사용했었던 예제 파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모두 각 페이지마다 글씨체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런 유저 폼이 뜨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유저 폼에서 변환 버튼을 누르면 폰트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뀐 결과를 보면 이렇게 글씨체가 모두 영문은 아리엘, 한글은 굴림체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표 안에 있는 글자들은 바뀌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 안에 있는 글자들은 처음에 설정했었던 글씨체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취소를 누르고요. 그럼 이번에는 표 안에 있는 글씨체까지 바꾸는 부분을 소스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소를 해서 방금 전에 했었던 내용을 다시 돌리고 다시 소스를 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쉐이프가 표일 때 그 표 안에 있는 셀 하나하나를 모두 증가시키면서 폰트를 바꾸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슬라이드의 쉐이프가 테이블을 가지고 있으면 테이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테이블 값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테이블은
액티브 프레젠테이션 테이블은 셋을 해주겠습니다. 셋 테이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쉐이프 점 이 쉐이프 이 테이블의 값을 그대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테이블로 속성을 설정을 해주고요. 테이블로 속성을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의 행과 열을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값을 모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값이 1에서부터 테이블의 칼럼 카운트 값 칼럼 값을 증가시키고요. 그 안에서 마찬가지로 로우 값도 다시 증가시키겠습니다. 이때 그 사이에 들어있는 모든 텍스트 폰트 값에서의 역시 그 폰트를 바꿔주는데요. 이번에는 테이블의 셀 위치에 셀 위치를 정해주고 셀 위치에 쉐이프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쉐이프에서 쉐이프의 하위와 특성이 동일한 구조를 가집니다. 여기서부터는 텍스트 프레임, 텍스트 레인지, 폰트, 네임 far east 이게 역시 한글 폰트고요. 마지막 폰트만 영문 폰트로 네임 아스키 영문 폰트로 이렇게까지 만들어주면 완성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변환 버튼을 누르면 샘플 파일의 첫 번째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표 안에 있는 글씨체까지 모두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폼 이름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폼 이름은 frm afont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글씨까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씨는 여기 캡처에 있는 값을 바꾸면 값이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오토 폰트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작업이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창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 창을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frame aFont hide.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이 소스는 아까 전에 만들었던 유저 폼에서만 운영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크로 파일을 하나를 더 따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명령문은 이 프레임을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즉 여기 프로젝트에서 삽입의 모듈에 서브 aFont 만들어주고 frame aFont를 show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다시 샘플 파일을 원래대로 다시 돌려놓고 이번에는 여기서 매크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누른 상태에서 아까 전에 저장되어 있었던 파일 누르고 여기 A 폰트라고 실행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 이걸 실행을 시키면 방금 전에 만들었던 폼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변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모든 내용들이 변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예제 파일은 블로그를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